안녕하십니까. 무형자산 공간입니다. 오늘은요, 집값 하락 전망 뚝 하반기 변수는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하반기 집값 하락 전망 응답자 동반 감소했다. 한국은행 주택가격 전망 지수는 8개월 연속 상승해 이달 100 돌파했습니다. 올 하반기 거시경제와 금리 부담에 따른 한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단기적 전망인데요. 집값 하락 전망 뚝. 일단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집값이 완만한 상승 가도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기사인데,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봅니까? 요즘 한국 부동산 일본처럼 된다. 집값 진짜 무서운 게 온다. 집값 진짜 무서운 게 온다. 뭐 이분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은 지금 부동산 붕괴 직전에 놓인 엄청난 그런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끝까지 함께 하시죠. 도봉구를 제외한 24개국 모두 상승했다. 이런 내용인데, 또 일전에는 동작구를 제외한 24개국 모두 상승했다. 기사가 좀 틀립니다. 그건 그렇고요. 집값 전망 조사 결과 상승 전망이 좀 우세하다. 그런데 그건 단기적인 상황이고, 집값이라는 거는 이 그래프 과거 한국 40년 역사를 보면 한 10년간 이렇게 홀딩 되기도 하고, 또 한 6, 7년간 상승 가도를 달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오버슈팅도 하고 언더슈팅도 하고 이렇게 온 역사를, 40년 역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으로 딱 깔아놓고 생각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현재 집값은 금리, 그 다음에 대출 환경, 이것이 어떻게 놓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금리와 무관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에 따라서 집값이 연동이 되느냐, 이거 연동되는 때도 있고 안 되는 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와 직결된다 또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많은데, 경기가 좋을 때는 금리가 올라도 집값이 오르는 그런 사례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와 경기는 무관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경기가 나쁠 때 금리에는 더욱 민감해져. 경기가 나쁠 때 제로금리에 가까우면 거의 뭐 공짜로 빌려주는 그런 느낌, 또 평생 그렇게 공짜로 빌려줄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부담 없이 매수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2배로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경기가 안 좋고, 또 경제 성장률도 예측 또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상당히 부동산, 실물 자산에는 영향이 큰 거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주택은 투자 상품으로의 인식이 아주 강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대형 통장 아닙니까? 10억대에 가까운 돈을 비과세로 자산을 올릴 수 있는 건 주택 외에는 없잖아요. 비과세로. 상가가 됐던 오피스텔이 됐던 땅이 됐던 어떤 거 됐던 양도 소득세,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80%까지 정부에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번 거는 다 가져가는 거죠. 거의 조금 남겨놓고. 또 그렇게 중과세가 아니더라도 한 50%는 가져가잖아요. 10억이 남겼다면 5억은 가져가는 거예요. 일반 과세로 하더라도, 뭐 꼭 중과세 안 하더라도 모든 상품이 다 그렇죠. 지금 부동산
그런데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자로서의 세계로 인식이 되니까 탐욕과 공포가 아주 절대적으로 미치는, 주식시장과 거의 비슷하게 탐욕과 공포가 생기는 거죠. 다른 우리 일반 물건을 절반 가격에 매매한다 하면 동이 나버리죠. 시장도 특정 요일은 세일을 한다 그러니까 그날 되면은 아주 사람이 번잡하고, 또 우리 마나님도 보면은 시장을 엄청 봐가지고 주문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소비재는 30% 50% 가격이 떨어지면 엄청나게 사들이는데, 주택은 투자로서의 인식이 크기 때문에 탐욕과 공포의 구간이 엄청 강렬한 거죠. 그러니까 비싸게 많이 올라가면 막 너도나도 살려고 하고, 반토막 되면은 거래를 안 하는 거죠. 아무도 안 사요. 그러고 보니 상승 구간은 탐욕과 환희에 차고, 하락 구간은 공포와 좌절의 그런 공포, 금방이라도 다 무너질 것 같은, 아파트 시장이 붕괴될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이, 앞에서도 봤지만 대한민국 앞으로 일본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4분의 1 토막이 나지 않았는가? 그것도 20년간 30년간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닮아간다라는 여러 가지 그런 공포와 좌절에 놓일 그런 기사와 영상들이 무한히 깔려져 있고, 그런 것들만 득세를 하는 거죠. 하락 구간에는. 상승 구간에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우상향으로 간다, 벼락거지니 서둘러 집 사라. 그러니까 너도나도 탐욕 환희에 차서 더 남겨보겠다 해가지고 달려드니까 78%가 상승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하락 구간에서 22%가 매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돼야 맞는데, 일반 물건에 대해서는, 일반 소비재에 대해서는 반대로 해야 맞는데, 이건 투자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그 오버슈팅 구간에서 벌처럼 달겨들고, 하락 반토막 난 구간에서는 아무도 안 사는 거는 공포와 좌절에 쌓여있어서 못 사게 되는, 그 인간의 본능이죠. 본능,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상승 구간에는 탐욕과 환희, 하락 구간에는 공포와 좌절. 상승 지표 단 하나도 없다. 2026년까지 집값 쭉 하락한다. 상승 구간에서는, 오버슈팅 구간에서는 그 유명한 분이 뭐랬습니까? 하락 지표 단 하나도 없다. 제가 올린 영상 중에 그거 하나 있죠. 하락, 서울 아파트 하락할 요소 단 하나도 없다. 근데 그거 딱 해놓고 나서 그때부터 꺾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많이 떨어졌죠. 35%까지 떨어진 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또 하락하니까 상승 지표 단 하나도 없다. 2026년까지 집값 쭉 하락한다. 4개월 뒤 생지옥이 된다. 폭락 막을 길이 없다. 분당 아파트 반토막 난다. 또 앞에서는 일본처럼 간다. 망한다. 이런 공포와 좌절이, 영상이 득세를 하는데, 어떻게 자신 있게 반토막 구간에서 자신 있게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이해하고, 자본주의 투자와 소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무형자산을 축적하면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한국 부동산 일본처럼 된다. 집값 진짜 무서운 게 온다. 일본처럼 망한다. 이렇게 집 없으면 굶어 죽는 나라, 한국 집값 또다시 출렁인다. 일본처럼 망한다. 이렇게
유튜버의 망한다가 득세를 할 때 매수할 수 있는 자신과 그런 결정의 능력은 본인이 여러 가지 그 무형 자산을 충분히 갖추고 결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투자 세계의 역사는 계속 무한 반복되어 온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도 없는 거고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결정을 내려야 되죠. 시장 여건이 최악일 때 최저가고 소비재와 투자재는 원천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부동산 미래 가치를 분석하고 언더슈팅 구간에서 자신 있게 매수할 수 있는 능력은 상당한 무형 자산이다. 아무나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둔촌주공의 경우도 분양 때 얼마나 많은 자칭 전문가들이 폭망 아주 참 그야말로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처럼 해댔지만 사실상 그만한 가격에 앞으로 또 만날 수 있을지 그 자신할 수가 없는, 그것을 딱 결정하고 매수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보통 능력이 아니니까 그 공포 분위기에서 그때가 가장 금리가 최고치로 높았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가장 금리가 높고 경기가 안 좋고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악조건일 때 실물 자산의 가치가 최저점이고 하락이고 그때 매수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알려주고 레코멘드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걸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능력과 지혜는 본인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 매수하든 상환 능력이 중요하죠. 뭐 솔직히 말해서 오버슈팅 구간에 매수하더라도 상환 능력이 있고 잘 나간다면 뭐 문제될 것이 없어요. 물건이라는 것이 비싸게 살 수도 있고 싸게 살 수도 있고, 밀짚 모자 겨울에 사면은 싸게 살 수는 있지만 쓸모가 없잖아요. 어서 보관해야 되고. 그렇지만 여름에 사게 되면 뜨거운 떼약볕에서 아주 기묘하게 잘 쓸 수 있으니까 비싸게라도 사는 거고 자기가 필요하면 사는 거고. 그렇지만 그것을 잘 상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뭐 경매당할 일도 없는 거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옛날에 2,400만 원의 음마아파트 분양할 때 2,500만 원에 사면 어떻고 2,600만 원에 사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상환해서 잘 끌고 나올 수 있었다면 길게 보면 문제될 것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여력이 없고 형편이 안 되는 상황에서 엮으려가지고 고점에서 사면 그것이 경기가 다시 변동에 따라서 금리가 상승되면은 300만 원씩 원리금 상환하던 것이 500만 원 내라 그러면 경제 감당 능력이 안 돼가지고 파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평생 월세 사는 것과 은행에 평생 월세 사는 것이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질문을 어제 그걸 봤어요. 평생 월세 사는 것과 은행에 평생 월세 사는 게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질문하는 분인데, 은행에 그러니까 은행에다 담보 대출 받아가지고 50년 40년 거기다 돈 내는 게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거는 알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고 하는 얘기인지. 평생 월세는요, 과거에 2,000원 3,000원 이렇게 월세 내고 살던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2천만 원씩 월세 내고 사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월세는 계속 과거에는 몇천 원, 몇만 원으로 월세를 냈지만 지금 그런 월세가 없잖아요. 계속 그 가치 변동에 따라서 월세는 올라가지만 은행에는 원리금 균등으로 해서 그 정해진 대로 더 이상 오르지를 않잖아요. 오르지 않고 또 돈 가치도 녹아내리기 때문에 한 10년만 지나면 그 반토막 가치밖에 안 돼요. 대출금도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얼마간 지나가다 보면 이거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갚아버리고 그냥 홀가분하게
그러니 서울의 유주택자들 절반이 대출이 1원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살 때는 다 대출 받아서 샀죠. 갖고 나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처음엔 그렇게 버거웠던 것이 나중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얼음 녹듯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자본주의의 숨은 법칙이구나. 그러니까 그 상환 해버리는 거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리에 따라 수요 단기적 변동, 이거는 단기적 변동이죠. 보금자리론, 소진, 금리 7% 상단, 거래 수요 위축되고, 그래서 오르막 내리막 변동은 있고, 그렇게 오르며 내리며 하면서 롱타임으로 갈 수 있는 여지도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또 뭐 이렇게 앞으로 2년 강남에 끔찍한 게 옵니다. 집값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